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이제 첫 수업이죠. 여러분, 새해 희망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 꼭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가 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요, 등기의 마지막 내용,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집합건물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가등기인데,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법원의 가처분 명령,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법원의 촉탁이한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법원에서 가처분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 즉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은 마치 확정 판결서와 비슷하게 이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이라고 해서 법원에 촉탁이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 명령서를 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옳은 내용이 되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히 가등기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 단독으로 말소하는 경우, 이건 잘 정리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또 가등기인데,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해진 등기, 즉,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은 이제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직권으로. 신청에 한 말소가 아니라 직권 말소다. 물론 직권으로 말소되는데 다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등기보다 선순위자들은 말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선순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매등기랄지, 또 실질적으로 선순위자인 그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들,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않는 거죠. 또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도 말소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말소하지 않는 등기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하다. 이게 원칙이지만은 직권 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4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길게 남아 있는데요. 가처분 등기와 관련된 거예요. 가처분. 그래서 우리가 가처분은 이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등기를 청구를 했는데 딴 사람한테 이제 등기 청구를 하는데, 등기는 혼자서는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딴 사람한테 처분해 버리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즉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이런 걸 제기하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했죠. 자, 가처분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 보통 이제 매도인 이런 사람들의 처분을 제한하는 가처분 등기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줘가지고 가처분 등기가 이제 맞춰진 후, 근데 그 가처분했던 그 매수인이라고 하면요, 매수인이라는 사람이 결국 가처분 채권자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이제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보통 이제 매도인이 되겠죠. 상대방을 상대로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겠죠.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좀 어렵나요? 말로만 해서.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도를 했는데, 매도를 해가지고 잔금 이행기에 잔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을은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을은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매수인은, 매도인이 딴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먼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을이라는 사람이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가처분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가처분 채권자는 을이 될 것이고 가처분 채무자는 갑이 되겠죠. 매수인이 채권자, 매수인은 채무자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서 가처분 등기가 된 다음에 결국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자기 명의로 어떻습니까? 자기 명의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죠. 이것은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그 전에 갑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 이거죠.
가처분 이후에 된 등기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씁니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이 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죠.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바로 전 지문이었죠.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지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는 단독 신청에서 말소된다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 신청으로 말소된다는 거. 특히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가처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후의 등기를 단독 신청해서 말소가 되면은 가처분 등기는 그 존재 가치가 이제 사라졌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결국 갑으로부터 이제 의리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하게 되는 거죠. 가처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자, 가처분 등기의 중요한 내용을 보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본 것은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살펴봤죠. 아파트 구분건물 등기부. 자,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대지권 등기라고 해서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라는 거죠.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은 구분건물 그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 대지권도 항상 함께 이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은 어디다 기록합니까? 건물 등기부에 기록한다는 거죠. 건물 등기부에. 자, 건물 등기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이때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 이런 것들은 전유 부분마다 그 비율과 종류가 틀려질 테니까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나 비율은 전유 부분마다 그 내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하죠. 전유 부분 표제부. 그 다음에 그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는 모든 전유 부분 표제부에 공통적으로 기록될 내용이기 때문에 한동 건물 표제부에 뽑아가지고 한 번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지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지만은 이것은 건물 등기 기록에 기록을 하고 또 권리에 관한 사항이지만 이것은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기록한다. 그럼 표제부 어디다 기록하느냐 해서 한동 건물 표제부에 넣습니까? 하나씩 읽어보죠. 등기관은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 자,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였습니까?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건물 표제부인데요. 한동건물 표제부에 넣습니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한다는 거죠. 토지. 그래서 대지권을 어디다 기록하느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대지권은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한다. 그러면은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틀린 내용이고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정확한 표현을 읽어보면 구분 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 대지권 등기는 등기관은 어디다 하느냐 있어 한동 건물 등기부 한다는 거죠. 한동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표시하고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등기 기록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에 어떻습니까? 대지권을 표시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를 어디다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써요. 자, 그러면은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은 이제 항상 대지권도 함께 세트로 이전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토지에 대해서는요. 토지 등기 기록이 따로 있기 때문에 토지가 분리돼서 처분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가 분리돼서 처분되지 못하도록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 기록을 했을 때는 토지 등기 기록을 열어 가지고요. 그 해당 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 옆에 대지권이라고 쓰고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 옆에 대지권이라고 쓴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등기권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는 우리 건물 등기부에 이제 대지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가 분리돼서 처분하지 못하도록요. 이제 직권으로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등기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합니까? 토지 등기 기록에 하는 거죠. 토지 등기 기록. 그 다음에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 구에 하는 거죠.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 옆에.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 옆에. 그래서 갑구나 을구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건물 등기 기록에 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어떻습니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등기 기록을 열어가지고 그 해당 구에 갑구나 을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한다는 거죠.
이 권리는 이제 대지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이런 거 대지권만 따로 이전 등기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했어요.